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5세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믿기 힘든 실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 6개월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 딸 지원이는 겨우 4살이었죠. 남편 민우는 회사 출장길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고 신원 확인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뚜껑도 열지 못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20년을 홀로 지원이를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과외까지 했습니다. 지원이가 아빠 없이 자란다는 소리 듣지 않게 뭐든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원이는 정말 잘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 무엇보다 의젓했어요. 고등학교 때 육군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깜짝 놀랐지만 아빠를 닮고 싶다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도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드디어 올해 2월 지원이의 임관식 날이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운동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딸만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지원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남편 생각이 간절했죠. 이 모습을 민우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식이 시작되고 국민의례가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다른 학부모들처럼 단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오는 사단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은, 저 얼굴은 민우였습니다. 아니, 민우일 수가 없어요. 민우는 20년 전에 죽었는데. 하지만 저 얼굴, 저 걸음걸이, 단상에 올라 안경을 만지는 그 습관까지 모든 게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다른 학부모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헐떡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단장은 축사를 시작했고 그 목소리마저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단장을 검색했습니다. 이름은 강태준, 나이는 58세. 민우와 같은 나이였어요.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 제 남편 민우였습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마련된 뷔페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축하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저 멀리 서 있는 사단장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지원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딸에게 이 이상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너희 아빠를 닮은 사람이 저기 있다고, 아니 어쩌면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들고 사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m, 2m, 1m. 이제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역시 민우였습니다. 20년이 흘러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매, 그 코, 입술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사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단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 딸이 강지원입니다. 훌륭한 장교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단장은 강지원 소위 우수한 생도였습니다라고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제게서 벗어나려 했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게 두려운 것처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서울 강남에 사셨나요? 사단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빠서요라며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가 습관적으로 안경을 만지는 걸 봤습니다. 왼손 검지로 안경테 오른쪽을 살짝 밀어 올리는 그 동작. 민우의 습관이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날 때까지 저는 사단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가끔씩 제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쳐다보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단장님 멋있지 않아요? 저렇게 높은 분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딸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지원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민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검색한 강태준 사단장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아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분명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있습니다. 매년 기일이면 지원이와 함께 성묘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죠? 게다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혹시 쌍둥이?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제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강태준이 누구인지, 왜 민우와 똑같은지, 혹시 정말 민우라면 왜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삶을 사는 건지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강태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에 대한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각종 작전 참여 경력, 그리고 현재 사단장이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이 정확히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은 20년 전 소령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학창 시절 사진이나 젊은 시절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마치 2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우의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민우랑 닮은 사람 본 적 있어? 다들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한 친구는 수연아, 아직도 민우를 못 잊은 거야?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 고위 장교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면요. 하지만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고 그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합니다, 의뢰인님. 강태준 사단장의 20년 이전 기록이 완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봉인?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국가기밀이나 특수작전과 관련된 경우에만 이렇게 철저히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기밀, 특수작전? 그럼 민우가 당한 교통사고도 혹시...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죠? 저는 20년 전 민우의 사고 기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았던 사고 보고서, 장례식장 서류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사고 목격자 진술서가 없었고 사고 현장 사진도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자세히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20년 전 장례를 치렀던 장례식장에 전화했습니다. 20년 전 강민우라는 분의 장례 기록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는 한참을 찾더니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기록이 있긴 한데 시신 인수자가 경찰이 아니라 국방부로 되어 있네요. 국방부? 왜 민간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국방부에서 인수하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민우의 죽음에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강태준의 일정을 알아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볼 거라고. 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왜 제 남편과 똑같으냐고. 다음 날 저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고 강태준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갔어요. 사단장님, 제 목소리에 그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좀 보셨으면 합니다. 5분만이라도요.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차에 타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에 탔어요. 문이 닫히자 차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역시 그는 민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먼저 말해주세요. 당신은 강태준인가요? 아니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그가 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차는 한적한 한강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 안의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기사와 경호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차 안에는 저와 그 단둘만 남았어요.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맨 얼굴이 드러나자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민우였습니다. 수연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정말 당신이에요? 민우 씨, 정말 당신 맞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왜 이런 거예요? 저는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죽었잖아요.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미망인으로 살았어요. 지원이는 아빠 없이 자랐고요. 근데 당신은 살아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할 수 없어.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저는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내였던 사람한테도 말 못해요? 20년 동안 당신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한테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전이었어. 북한과 관련된 극비 작전. 그 과정에서 나는 죽어야 했어. 강민우는 완전히 사라져야 했고 강태준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민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작전 대상자들이 보복할 수 있었어. 너와 지원이가 위험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죽어야 했어. 완벽하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봤어. 멀리서. 지원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도, 중학교 졸업식도, 사관학교 합격 발표 날도 다 봤어.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걸 보기만 했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도와줬어. 내가 모르게. 지원이 학비, 내 사업 자금 다 내가 익명으로 보낸 거야.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 어려울 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던 것을. 당시에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민우였다니. 당신, 정말.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신분이 노출되면 작전이 위험해지고 너희도 위험해져. 그래서 참았어. 매일 밤 너희 생각하며 참았어. 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운 마음도 들었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니. 지원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이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민우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은 안 돼. 내 임무가 완전히 끝나야 해. 그때까지는 강태준으로 살아야 해. 언제까지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1년. 1년만 기다려줘. 그럼 모든 걸 정리하고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1년이 뭐 대수겠어요.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1년 기다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사이에 당신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냥 남으로 지낼 수는 없어요. 민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우리는 2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강이 보이는 주차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난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와 저는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만났어요. 강남의 작은 호텔, 외진 펜션, 민우가 마련한 안가.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호텔방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많이 늙었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여전히 아름다워.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짓말. 주름도 많아지고 살도 쪘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지원이 키우고 돈 벌고 집안일 다 했잖아.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저는 그만 울컥했어요. 20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민우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던 순간들. 민우도 변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눈빛, 그 미소였습니다. 당신도 많이 늙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멋있어요. 우리는 그날 밤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겪었던 작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비밀이었지만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너희 사진을 봤어. 그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야.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이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지원이가 잘 자라주어서 행복했던 순간들. 민우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낯설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곧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우의 체온, 그의 냄새, 그의 심장 소리.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민우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 그의 뺨에 손을 댔어요. 저도요.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어요. 우리는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20년 만의 키스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나이 든 몸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모든 걸 뛰어넘었습니다. 민우는 제 몸의 변화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저도 그의 상처투성이 몸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들었습니다. 민우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으니 꿈만 같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옆에 있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민우는 다시 강태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군복을 입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슬펐어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민우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2주 후 꼭 연락할게. 그 후로 우리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때로는 주말에, 때로는 평일 저녁에. 지원이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동창회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애틋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고 사랑했습니다. 민우는 매번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했고 저는 괜찮아, 나도 사랑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1년 후 민우가 임무를 끝내면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지원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가족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비밀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민우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20년을 잃었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욕심인지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우와의 만남으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속에는 달콤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부대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본다며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지원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 성묘 가요.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갑자기 왜? 지원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전사자 유가족 위로 정책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의 무덤 앞에서 지원이와 함께 서야 한다니. 죽지도 않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가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원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사단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군인으로서의 자세도 훌륭하시고 부하들도 잘 챙기시고 저도 저런 장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 딸의 친아버지라니. 그분이 그렇게 좋아?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끔 부대원들이랑 이야기하실 때 보면 정말 따뜻하세요. 근데 이상한 건 사단장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뭔가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소위들보다 더 신경 써주시는 느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우가 딸을 특별히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 딸인데. 하지만 지원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성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제가 말했어요. 지연이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근데 엄마, 사단장님이 가끔 아빠 생각나게 해요. 엄마가 보여준 아빠 사진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 그냥 우연이겠지.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당신 무덤에 가야 해요. 지원이가 성묘 가자고 해서. 전화 너머로 민우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지원이한테 잘해준 것 같아. 조심할게. 그리고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이가 당신 닮았다고 해요. 사단장님이 아빠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험해지고 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9개월 후면 내 임무가 끝나. 그때 지원이한테 모든 걸 말할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와 지원이는 민우의 묘소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원이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어요. 슬픈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우는 살아있는데. 묘소에 도착해서 지원이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 저 소위됐어요.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절을 하며 속으로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렇게 잘 컸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재혼 안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지원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20년 동안 저만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한 사람이면 충분해. 그리고 너 있잖아.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저는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시면 찬성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우리 딸. 하지만 지원이는 몰라요. 엄마가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아빠라는 것을. 그날 밤 민우와 만났습니다. 저는 지원이의 말을 전했어요. 지원이가 나보고 재혼하래요. 행복할 권리가 있대요. 민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9개월만 기다려줘. 그럼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지원이한테도 떳떳하게 아빠로 돌아갈 수 있어.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충격받진 않을까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힘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지원이는 착한 아이잖아. 우리는 그날 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9개월. 이제 9개월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9개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민우의 임무 종료까지 7개월이 남았어요. 저는 매일 달력에 표시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우리의 시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쓰러지셨대요.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가 어느 병원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원이가 병원 이름을 말했고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딸에게는 엄마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라고 둘러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민우의 병실을 바라봤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아니라 부하의 학부모일 뿐이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민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밤 늦게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걱정했지? 괜찮아. 내일 저녁에 만나자. 저는 울컥했어요. 쓰러질 정도로 힘든데도 저를 걱정하는 민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다음 날 저녁 민우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저를 만났습니다. 안가에서 만난 그는 여위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7개월 후면 끝이야. 그때까지 버텨야 해.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지원이는요? 민우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나 이 정도로는 안 죽어. 20년 전에도 살아남았잖아. 그날 밤 저는 민우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삼계탕, 민우가 좋아하던 메뉴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민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런 음식 20년 만에 먹어봐.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 우리 신혼 때 내가 삼계탕 끓여준 거.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너무 짰었잖아. 그래도 맛있다고 다 먹었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이 집을 알아?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가 현관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사단장님? 지원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우도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사단장님이랑 여기서? 저는 지원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원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설명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원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너 엄마랑 불륜 관계세요? 지원이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원아, 엄마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아내야. 지원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미망인이시잖아요.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우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지원아, 나야. 나 아빠야. 뭐라고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난하세요? 아빠는 죽었어요. 무덤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민우는 지원이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3살 때 너는 인형을 좋아했어. 특히 곰돌이 인형. 이름이 뭐였지? 보리. 지원이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민우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5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어. 병원 가기 싫다고 울었지. 내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달랬어. 그만해요.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는 죽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원이를 안으려 했지만 지원이는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아빠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원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개월 전부터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임관식 때 알았어. 미안해, 지원아.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지원이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원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계획대로 7개월 후에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는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한참 후 지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아빠가 죽었다고 했는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사는 건지, 왜 저한테 말 안 했는지. 민우는 천천히 2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련 특수작전, 불가피한 사망 처리,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 지원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가끔씩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작전 대상자들이 너희를 해칠 수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야 했어. 하지만 매일 너희를 그리워했어. 멀리서라도 너희를 지켜봤어. 그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다 봤어.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지원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중학교 때 제가 왕따 당했을 때도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익명으로 선생님한테 편지 보낸 사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였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 지원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살아계셨어요. 그것도 저를 지켜보면서. 그녀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왜요? 왜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날 수 없었어. 민우의 목소리는 괴로웠습니다. 내 신분이 노출되면 작전이 위험해지고 너희도 위험해져. 참아야 했어. 아빠로서 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 지원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요? 5개월 전부터 알았다면서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7개월 후에 임무가 끝나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 그 사이에 엄마랑 아빠는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원이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 몰래 만나고 저 혼자만 모르게 하고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민우가 지원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원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원이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 부대로 돌아갈게요. 지원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운전하면 위험해.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건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어. 아빠로서 너를 항상 자랑스러워했어. 지원이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사단장님, 지원이가 돌아봤습니다. 아니, 아빠.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가 어색해요. 20년 동안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아계시다니. 그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시간 주세요. 받아들일 시간. 지원이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민우가 저를 붙잡았어요. 보내줘. 지금은 혼자 있게 해주는 게 나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원이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어요. 민우도 괴로워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진작에 말했어야 했어. 이렇게 충격을 줄 줄은 몰랐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원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이가 부대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대. 동료들이 걱정한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만나봐야겠어요. 저는 지원이 부대로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지원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지원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면서 딸을 안았어요. 미안해, 지원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엄마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지원이를 꽉 안았습니다. 천천히 해. 엄마도 아빠도 기다릴게. 너만 괜찮다면.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세 가족이 함께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원이는 아직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민우는 지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아빠는 평생 너한테 미안할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 지원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회는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원이는 천천히 민우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사단장님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가끔씩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의 임무도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20년간의 특수 임무가 끝났고 이제 그는 강태준이라는 신분을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그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강민우는 귀환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우의 20년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자리였어요. 저와 지원이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많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지원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하지만 이제 끝이야. 장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강민우 대령은 20년간 국가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자신의 이름도 버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희생에 감사하며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민우가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는 당당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장관이 훈장을 달아주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2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버텼고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견뎠습니다. 그는 저와 지원이를 바라봤어요. 제 아내 수연은 20년 동안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제 딸 지원은 아버지 없이 자라며 훌륭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저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늦었지만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훈장을 단 그는 여전히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지원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민우를 껴안았어요. 드디어 집에 오는 거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살기 위해 제가 마련한 집이었어요. 지원이는 부대 기숙사에 있지만 주말마다 여기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아빠. 지원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민우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20년 만에 진짜 집에 온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집이 당신 집이에요. 우리 집이고요.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민우와 지원이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씩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저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 지원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자, 이제 같이 밥 먹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 평범한 광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어요. 민우는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 20년 만에 먹는 가족의 밥이야. 지원이가 웃었어요. 아빠,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너희 아빠 무덤 가자. 비석 치우고 제대로 정리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민우는 웃었어요. 사실대로 말하자. 국가 임무로 사망 처리됐다가 돌아왔다고. 어차피 정부에서 공식 발표할 거야. 친구들이 놀라겠네요.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빠가 살아 돌아오다니.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인생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원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민우는 침실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집에서 자는 거야. 너랑 같이. 침대에 누워 민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아. 정말 집에 온 것 같아. 저는 그의 팔베개를 하며 말했어요. 꿈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현실이에요. 당신은 돌아왔어요.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20년 동안 기다려줘서, 지원이 잘 키워줘서, 나 없이 잘 버텨줘서,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제 함께 살아요. 잃어버린 20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불안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우리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일상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지원이는 이제 중2가 되어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우리와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 오늘 뭐 먹을래요? 지원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으면 우리는 함께 메뉴를 정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 가족이 되어 갔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가족사진 찍으러 가자. 제대로 된 가족사진 한 번도 없잖아. 저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어요. 지원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찍어야죠. 사진관에서 우리는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찍은 격식 있는 사진, 캐주얼한 옷을 입고 찍은 편안한 사진. 마지막으로 사진작가가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아보세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그 순간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사진을 받아본 날 민우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 속에 우리 3명이 다 있어. 진짜 가족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누가 봐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게요. 몇 달 후 지원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같은 부대 선임이에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주말 지원이는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대위였는데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현 대위입니다. 민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살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식사를 하며 민우는 태연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군 경력, 집안 배경, 미래 계획.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굴지 마요. 하지만 민우는 진지했습니다. 20년 못 봤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태연은 성실하게 대답했고 식사 후 민우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지원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지원이와 태연이 돌아간 후 민우가 말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컸어. 이제 결혼도 하겠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시간이 빨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잖아요. 지원이 결혼식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민우와 저는 가끔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지만 우리가 겪은 고통은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게 미안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 지원이도 잘 자랐고, 이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면 돼. 어느 날 밤 침실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랑 다시 결혼식 올릴래?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 이미 부부잖아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20년 전에 제대로 못 해준 게 미안해서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결혼식은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우는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마워. 나 같은 남편을 기다려줘서. 몇 달 후 지원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우리는 기쁘면서도 아쉬웠어요.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구나. 축하해, 지원아. 민우가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버질로드 같이 걸어줄게. 결혼식 날 민우는 군복을 입고 지원이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민우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객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원이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세 사람이 꽉 껴안았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0세입니다. 민우는 63세가 되었고 지원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여전히 매일 산책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20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가끔 민우가 말합니다. 20년이 아깝지 않아? 저는 대답해요. 아까운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더 간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웃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이수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과의 재회,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